막상 월급을 11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제 현타가 탁 온 거죠. 아무리 스타트업이라도 그렇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르니따 채널의 바르니따입니다. 저는 바르니따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국어로는 이제 처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바로 올라 todo que sea m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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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en día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어로 말하고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긴 해요. 제가 오늘 한국어로 찍게 된 계기는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이제 곧 명절 추석이잖아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은 추석 연휴 전날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인데 그냥 추석 특집? 약간 명절 기념으로 한국어 하나 올려보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제 한국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스에 대해서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어찌 보면 진출하고 싶었던 업계를 이제 선을 긋고 대학교 때 이것저것 많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게 맞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학 졸업까지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2학기가 되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마음이 엄청 급해지더라고요. 말로는 괜찮아, 그래 차라리 조금 늦어지더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4학년 2학기가 되니까 진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나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그렇게 찾아보고 나중에 취직하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4학년 2학기 되면 주변이 이제 되게 뒤숭생숭해져요. 저도 급하게 막 자소서를 쓰고 정말 서류 거의 대부분 다 광탈이었죠. 정말 그런 심란한 마음 상태로 종강을 거의 맞이할 때쯤에 저랑 예전에 알고 지내던 언니라고 해야 하나? 그 언니에게 제가 이제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스타트업 어디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 한번 면접 봐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어떤 일이지? 그 당시에는 저도 마음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은 해야겠고 근데 취직은 안 되고 너무 어렵고 그런 주변의 압박 같은 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됐을 압박인데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래서 시켜만 주신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면접을 봤죠. 합격을 해서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패션, 뷰티, 케이팝 관련된 그런 회사였어요. 저는 관광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랑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아무래도 관광은 인적 자원의 교류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스타트업 들어갔던 것도 인적 자원의 교류 플러스 이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뷰티나 패션 상품들을 동남아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나 싶어요. 스타트업 가면서 느꼈던 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들어가지 말자라는 약간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생겼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저를 이제 소개시켜준 그 언니가 본인을 팀장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 팀장, 그리고 저보다 5살? 4살인가? 어린 인턴 여자애 2019년 1월 2일부터 그 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문제였던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를 시켜주기만 한다면 하는 생각에 면접을 한 12월 중순쯤에 봤죠? 그리고 12월 말쯤에 한 이틀인가? 3일 정도를 약간 인수인계 하는 식으로 일을 한번 배우는 게 어떻겠냐, 3일간. 근데 무급이었어요. 돈을 안 받고 일을 일단 먼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일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식으로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네네 약간 진짜 무슨 열정 넘치는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고 싶었나?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했죠. 11월 말쯤에 2-3일 정도 그렇게 무급으로 처음 그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1월 2일부터는 서울 서대문 근처에서 이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표도 그렇고
뭐 팀장님은 원래 나랑 아는 사이였으니까 그냥 대표도 나쁘지 않다. 요즘 악독 업체, 악독 사장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같이 일하게 되는 그 인턴 동생도 저랑 생각보다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하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이름을 썼죠. 영어 이름을 쓰고 우리는 글로벌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름도 영어로 부르고 우리는 수직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인턴 말단들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하겠다. 대표든 팀장이든 언제든지 너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이런 분위기는 전 되게 좋았어요. 한국의 수직적인 게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수평적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보다 꼼꼼하지 않은 편이에요. 특히 여기는 이제 글로벌 타겟을 대상으로 하니까 영어를 사용을 해야 됐어요. 동남아,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친구들한테 한국에서 일어나는 K-POP 뉴스를 알려주는 그런 기사? K-POP 기사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야 됐어요. 저희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 플랫폼 같은 게 있었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랑 인스타, 그리고 웹페이지. 특히 이 웹페이지에 이런 K-POP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는 게 저의 업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 이제 오타가 많이 나니까 그걸로도 좀 지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지적을 받다가 물론 제가 생각해도 좀 그때 꼼꼼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팀장님과 저의 뭔가 갈등? 갈등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일방적으로 제가 한 소리를 많이 이렇게 들은 편이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저는 여기 앉아있고 팀장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팀장님이 이렇게 앞에 노트북이 있고 옆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듀얼 모니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이랑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 얼굴이 모니터 같은데 이렇게 반쯤 이렇게 가려지면 자연스럽게 나도 이렇게 하거나 고개를 이렇게 하거든요. 대표님도 잠깐 자리를 비우고 그 인턴 친구도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턱을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근데 그때 갑자기 팀장님이 야, 너 턱 쳐들지 마. 그거 너 버릇이야. 너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안 그러잖아.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당황했었어. 그때는 구구절절히 나는 그때 모니터가 팀장님 얼굴이 이렇게 반쯤 가려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하게 됐다.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하다. 근데 그게 고의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냥 너무 당황해서 다른 공유 오피스라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주변에 다 있는데 상식적으로 조금 제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언니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알고 왔던 언니잖아요. 언니의 눈에는 제가 엄청 활발하고 열심히 살고 활발한 친구로 보였대요. 근데 물론 그건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변했대요. 옛날에 너가 어디로 갔냐. 오히려 저의 기를 더 죽이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팀장님의 입장에서는 너 옛날에 되게 활발하고 엄청 쾌활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안타까워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상사, 부하 직원이기 이전에 우리는 친하게 지내던 언니 동생 사이였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그 팀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거는 사람 스타일도 안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기가 더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연히 보면은 저의 첫 직장이었고 대학교 하기도 전에 바로 입사를 한 케이스잖아요.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은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말을 계속 듣고 기를 죽이니까 저는 거기에서 정말 1월달 한 달 동안은 절반은 항상 울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생각은 안 나는데 팀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은 생각이 나요. 야, 너 남자친구 사회경력 몇 년이냐? 제가 몇 년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너 남자친구한테 가서 윗사람 상대하는 법 좀 배워와. 사회경력 그 정도면은 사회생활 하는 거 알 테니까 좀 배워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짜 대놓고 하시는데 이 말은 즉슨 너가 너무 사회 경험이 없는 것 같고
사회 경력이 없는 건 맞죠. 근데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밖에 들리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면서 다른 여러 가지 정말 여러 대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거든요. 그 사람들과 활동을 하면서 얘가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 라는 평가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적어도 그래 뭐 사회 초년생으로 부족할 순 있어도 사회성이 떨어진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발언 자체가 너가 너무 사회성이 떨어진다, 사회생활 잘 못한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진짜 이거는 말하면 끝도 없이 나와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랑 그 인턴 친구가 같이 메시지 단톡방, 우리 둘이 얘기하는 톡방이 있었는데 그 톡방을 우연히 대표님이 보신 거예요. 아주 짧게 한 1초 정도? 그쪽에 팀장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적혀져 있었어요. 막 엄청 심한 욕이었던 것 같진 않고 그냥. 그리고 나중에 대표님이 저랑 인턴 친구를 따로 불렀어요. 팀장님이랑 지금 우리들이랑 잘 뭔가 안 맞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팀장님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어떻게 대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마케팅 회의를 했었어요. 팀장님이랑 대표님의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죠. 원래 팀장님이 추구하는 스타트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랑 대표님이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둘이 너무나 이렇게 상반됐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회의 때마다 돌고 도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거 얘기하고 그 나머지는 아니요 팀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쳇바퀴 돌 때 계속 도는 거. 의견 충돌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의견을 말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 기승전결 전부 다 대표님과 팀장님 간의 이제 약간 이념 싸움 같이 그런 것처럼 이제 돌아갔죠. 2월달 한번 일이 터집니다. 이제 팀장님이 개인 면담을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했던 게 난 너희를 지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띠용?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이 되게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평소에 저희한테 했던 말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거는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6시까지 일을 전부 다 끝내려고 이렇게 빡빡하게 엄청 열심히 일하고 6시 전에 이제 일을 끝내고 6시에 딱 이제 가려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물론 일이 더 있으면은 당연히 6시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날 해야 할 건 우리는 다 끝났었어요. 대표님이 같이 밥을 먹을 때 바른이는 오늘 회사 끝나면 뭐 해요? 그래서 저 운동 가려고 헬스장 가려고요. 이렇게 하면 잘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뒤에서는 팀장님한테 바른씨 헬스장 가는 거 보면은 일 더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냥 가지? 이런 식으로 뒷담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위선적으로. 그리고 틈만 나면은 저 자르려고 하고 뭐 이 친구 자르려고 하고 이러신 것 같아요. 팀장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4명도 지금 일 많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전부 다 데리고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고 이제 본인은 얘기는 하셨어요. 스타트업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을 세상에 나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끔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를 키우고 이 아이템을 널리 알리고 이 아이템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런 마음이 들게끔 사람들을 이제 키우는 게 바로 스타트업의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런데 자신 마음에 안 들면 정말 툭 하면 자르려고 하고 그랬죠. 저희 때뿐만이 아니라 저희 말고 1년 전에 다른 인턴 했던 분들하고도 이런 마찰이 굉장히 많았대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말 반전. 저희는 진짜 알았어요. 그때 대표가 앞에서는 이제 젠틀한 척을 했는데 뒤에서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아까 전에 글로벌 타겟, 동남아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동남아 중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의 주요 밀레니얼 세대들이었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베트남어랑 인도네시아어를 못하잖아요. 우리 대신 영어는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영어를 하고 한국, 케이팝, 뷰티, 패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인턴십을 가장
조사하면서 뽑는 거예요. 지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들이 현지에서 이런 비슷한 인턴십을 하면은 현지 돈으로 거의 50에서 6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 나라의 환율 기준으로요. 근데 이 회사는 어땠냐면 인턴십이라는 목적 하에 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한 달에 20만 원 줬나? 그것도 굉장히 자주 밀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인스타 DM으로 대표가 돈을 요번에 입금을 안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랑 이 친구도 이제 인턴으로 들어갔잖아요. 인턴 자체가 수습 일대인 거잖아요. 정직원도 아니고 정직원인데 수습 기간이 뭐 3개월, 6개월 있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인턴이라는 거에서 인턴에 또 인턴 수습 기간을 쳐가지고 원래 월급의 한 달 동안은 70%만 받는다? 라는 조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110만 원 조금 넘게 받았거든요. 이거 뭐 5년, 10년 전이 아니라 올해 2019년. 지금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런 판단인데 그때는 참 저도 그때 진짜 멍청했어요. 진짜로. 막상 월급을 11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제 현타가 탁 온 거죠. 아무리 스타트업이라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2개월 일하나 계약 기간이 6개월을 전부 다 채우나 어디를 다른 데 이직을 하든 2개월이든 6개월이든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1월 달에는 정말 절반을 울면서 나오고 그때 저도 많이 어렸나 봐요. 제가 멘탈이 스스로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회사는 현실이다. 정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안 그래도 친하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깔 줄 몰랐던 거죠. 제가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1월달에 시작해서 2월달 마지막까지만 하고 나왔거든요. 어쨌든 이거 내가 계약한 거고 내가 선택을 해서 제 발로 여기 들어온 건데 책임감 있게 그냥 6개월 남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죠. 2월 28일 결정의 날이죠. 이제 월급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저랑 이제 그 인턴 친구랑 되게 이렇게 들떠 있었어요. 다음날 3월 1일 3일절이어가지고 쉬는 날이었고 그날 월급날이니까 진짜 조금만 이러면 월급 들어온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평소처럼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4시 넘어서부터 계속 팀장님이랑 대표님이 회의실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6시에 퇴근이니까 5시 50분. 그러니까 퇴근하기 10분 전에 갑자기 저희를 회의실로 불러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 너네가 지금 잘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월급이 낮아지거나 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정해라. 나갈지 남을지. 라고 이렇게 통보받았어요. 진짜. 진짜 어떻게 버텼나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때 나왔죠. 그때 퇴사했어요. 보통 퇴사하면은 인수인계 이런 것도 있고 보통 시간은 며칠은 주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통보받고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저 나오면서 팀장님도 같이 나왔어요. 큰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팀장님이 대표님에게 많이 실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실망할 만하죠. 대표님이 정말 저희한테 맨날 회의 때마다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뭐였냐면은 회사에서 일 배울 생각 하지 마라. 너네가 회사에서 일 배우는 거면은 오히려 너네가 회사한테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은 오히려 이 사람을 키우는 곳이잖아요. 내가 가진 아이템, 이 회사랑 같이. 근데 오히려 너네가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은 돈 더 주고 경력직 뽑든가 왜 인턴을 뽑아? 갓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꼭 어떻게든 직원들 돈 안 주려고 지는 벤츠 탑클래스 끌고 다니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서울이 집도 아니고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자취생이에요. 자취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돈도 없고 교통비 들고 식비 들고 돈을 낮춘다? 임금을 못 받거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 근데 정확히 임금이 얼만큼 낮아지는지 그리고 얼만큼 지원되는지 그런 것도 정확히 안 알려줬어요. 저는 나왔죠. 당연히 이 리더의 실체를 알았으니까. 이런 리더 밑에서 배울 것도 없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출신이신데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저의 학벌을 무시를 하셨던 그 분이 왜 3년째 계속 스타트업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왜 그런 사람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아이템 웹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저 자신이 정작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이 10대, 20대 친구들을 이해를 못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저는 올해 2019년의 플랜이 1월부터 6개월 동안 이렇게 인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준을 하려고 했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고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스페인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든가 아무튼 무언가 6개월 이후의 플랜은 짜놓지 않았지만 적어도 2019년 상반기 1월부터 6개월까지의 플랜은 어느 정도 짜놓던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런 계획도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10분 전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안 3월 달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꼴랑 인턴 경력 2개월 가지고 뭘 하나. 더군다나 내가 공부한 관광 이런 것도 아닌데 참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것으로 저의 똑같았던 2개월 스타트업 인턴 경험 이야기를 마치겠는데요. 뭐 이 영상이 얼마나 퍼질진 모르겠지만 많이 힘든데 진짜 제 생각에는 준비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아무데나 들어가지 말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지 말자.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5명 밑에는 절대 가지 말자. 대표의 마인드가 곧 회사의 복지다? 잘 몰랐는데 요번에 이 조그만한 그지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정말 이 경험이 그 당시에는 아 씨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정말 엄청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예 얻은 게 0%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저는 같이 일했던 인턴 친구랑 둘도 없는 친구 물론 거의 4살 5살 차이는 나지만 거의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그리고 또 공통사가 있잖아요. 항상 대표랑 팀장 욕하면서 친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인연을 얻게 돼서 그런 것도 그렇고 회사 생활 자체가 아예 도움이 0%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회사는 고르지 말자 이렇게 거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취업하기도 전에 인턴 생활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네이버 독지사 카페만 봐도 저희 회사보다 정말 악덕인 업체가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다녔던 그 쓰레기 같은 회사가 스타트업이 양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비교를 하면 끝도 없죠. 비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사는 게 힘들다. 일하기 힘들다. 취직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이런 일을 그지 같은 사회 속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하고 우리를 재우고 먹이고 입혀주신 부모님에게도 참 감사하게 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지만 항상 회사는 사회는 인간관계는 그리고 고민하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이 영상이 딱 한 분에게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자주 영상을 올려요. 근데 아주 간혹 한국어로도 이렇게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본인이 느꼈던 본인 회사 생활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거 경험 있으면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간접 경험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이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